자, 이제 봉산탈춤 2차 시 우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알 할멈과 악공의 대화로 먼저 시작을 했었죠. 웬 할멈이나 웬 할멈이라니 떵꿍하기에. 자, 우리 모르는 단어는 좀 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갈게요. 떵꿍하는 거 원래 장구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의성어라고 하죠. 떵꿍하기에, 장구 소리가 들리기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떵꿍하기에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자, 굿만 여기고 굿인 줄 알고, 예, 무당은 뭘 좋아해? 굿을 좋아해. 한거리 놀고 가려고 들어온 할멈일세. 자, 요 한거리 할 때 이 거리가 뭐냐면 단위예요. 원래 굿이라든가 또 탈춤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의 한 장을 이렇게 칠 과장하듯이 과장으로 표시도 하기도 하지만 거리, 과장이나 또는 뭐 거리나 이런 표현들을 써요. 거리, 또 우리가 진짜 익숙한 말은 마당이야.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판소리 12마당. 이런 거리는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무당굿 12거리 이런 말들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익숙한 것 같죠? 이 과장이란 말이 선생님 제일 낯설더라. 제7과장. 예.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무속극, 민속극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거리 놀고 갑세. 놀든지 말든지 허름만 영감을 잃고 영감을 찾아다니는 할멈이니. 자, 가족을 잃고 찾아 헤매는,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민 신세예요. 그렇죠? 왜 가족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었을까? 바로 나옵니다. 할멈 본고향은 어디와? 여러분들 이 말이 끝나는 말들이 되게 재밌다는 거 알겠죠? 놀갔습네. 어디와? 이게 전부 방언입니다. 이북 방언이고요.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역 탈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북 방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들을 다 알 수 있어서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제주 막맞고, 전라도면 전라도고 제주도면 제주도지 왜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느냐? 당시에 제주도는 전라도의 한 부분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아, 참 재밌지요? 전라도 제주 막막골에 사는 사람인데 왜 영감을 잃게 되었을까?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의 이 부분은 이제 왜 영감을 찾고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이면서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도 다 알 수 있겠죠. 고향에 난리가 났다는 건 실제 전쟁으로 인한 난리예요. 자,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좀 더 그래서 조금 확대 해석해 볼게요. 고통받는 어떤 민중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봉산탈춤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등장하죠. 기본적으로 미알과 영감이 나중에 막 싸우는 것도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제의식도 나오는데 인물과 사회의 갈등도 있는가? 있어요. 미알과 영감은 전부 다 전쟁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이 계속 서로를 잃고 헤어졌었던 그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 양상도 보인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안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미알이 영감과 헤어졌던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영감의 모색을 뎁세. 자, 모색이라는 단어 조금 낯설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자는 많이 써요. 우리가 저분의 미모, 용모 할 때 이 모자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영감 모색은 마모색일세. 아, 말 닮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을 한번 알려줄게요. 자, 여기에서 미알은 이 모색을 생김새라는 단어로 받지 않고 털 모자를 쓴 거야. 이 이불은 양모 이불입니다 할 때 모자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모자를 이 털로 받은 거야. 털 모자로. 그래서 말털이야 이런 식으로. 참
같은 글자인데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같은 소리가 나요. 동음이에요. 그런데 뜻은 다른 거. 동음, 이으어. 아시겠어요? 자, 우리 여기 이 부분은 좀 재밌고 중요하니까요. 표시 한번 하면서 동음, 이으어로 재미나게 장난을 친 거예요. 자, 동음, 이으어를 통한 언어 유희. 갖고 노는 말장난,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봉산탈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언어 유희.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영감의 모색을 뎁세, 마모색일세. 이렇게 그 한자어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재미나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이 영감의 모습을 동음이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면서 누린 효과는 영감의 모습을 가지고 놀려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 희화화, 우리 태평천하에서 참 많이 배웠던 것인데요. 풍자의 기본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조롱하는 것, 이것이 풍자지요. 자, 그러면 말새끼란 말인가? 아니, 소모새길세? 그럼 소새끼란 말인가? 이러면서 말장난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생김새라는 단어를 털로 받아들였나 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감의 모색을 대래.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요 장면 안 나오죠, 그쵸? 마모색인가 소모색인가 소색인가 말색인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죠. 다 조금씩 구비전승됐던 것들이라 어느 부분에서는 빠져 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안에서 봤던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등장하죠. 자, 우리 영감의 모색을 대 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서 여러분들 아주 중심 부분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난간이마. 자, 이마는 뭐래? 난간처럼 생겼대. 엄청 튀어나왔대. 턱은 주개턱이래. 주걱턱. 이거 막 지금도 쓰잖아, 그치? 턱이 엄청나게 튀어나온 거. 웅케누는 움푹 들어간 눈. 개발코는 개발이 어떻게 생겨서 둥실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주 넓적하게 못생긴 코. 상통은 이거는 그냥 얼굴이야. 이거 뭐. 갓발은 관역판 같대. 선생님이 지금 밑줄 긋는 것마다 뭔지 알겠어? 이 얼굴의 생김새를 어떤 사물에다가 지금 계속 비유하고 있잖아, 그치? 수염은 다 모질어진 귀알 같대. 이거는 아주 빳빳한 솔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같고. 상투는 다 갈아먹은 망 같대. 요거는 사투리라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네요. 자, 망만 여기다 써주십시다. 망은 맷돌이란 뜻이에요. 맷돌. 상투는 다 갈아먹은 망 같대. 맷돌 다 갈아먹고 난 다음에 조그만큼 남는 거 있죠. 네, 맷돌 같대. 맷돌의 방언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야지. 맷돌의 방언. 이북방언이에요. 평안도 방언. 키는 석자 내치드는 영감일세. 이 석자 내치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은 하셨지만 석자 내치면요 약 몇 센치냐면 약 103cm. 너무했다, 그치? 네, 이렇게 조그만한 분이, 네, 생김새가. 자, 일단은 요 생김새는 전부 다 생김새를 우스꽝스러운 또 사물에 빗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밑줄 그은 것들마다 그러니까 사물에 빗대었다는 빗대었던 그거에 대한 것들이죠. 생김새를, 용모를 우스꽝스러운 사물에 빗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죠. 영감을, 모습을,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네요. 자, 우리 여기서 쓰였던 표현 방법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어떤 것들이 쓰였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열거했기 때문에 열거법 사용되고 있죠. 열거, 그리고 너무 심했지, 과장. 우스꽝스럽게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열거법, 뭐 과장법 이런 것들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우리 영상에 보면은 그거 악공이 바로 알려주나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알려줘. 바로 찾아. 악공이 누군지 금방 알아. 자, 그래서 더더욱 재밌어요. 바로 등 넘어 망조로가 쓴네. 망을 쪼다. 이 맷돌이라고 맷돌을 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맷돌 수선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망을 쪼러 갔다. 맷돌을 수선한다. 맷돌 수선장이. 망조러 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반응? 고리쟁이가 죽어도 버들깨지 물고 죽는다더니 상계. 지금 이것도 방언이네요. 아직 이것도 방언입니다. 아직 망조로 다니나? 자, 요 부분에서 속담이 참 재밌는 속담이 나왔어요. 고리쟁이가 죽어도 버들까지 물고 죽는다. 이거 실제 있는 속담이에요. 자, 고리쟁이는 그 괴짝 같은 거예요. 괴짝 만드시는 분? 고리가 괴거든요. 괴 만드는 사람은 버들까지 그 가지 나무로 괴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괴 만드는 사람은 죽더라도 버들까지 물고 죽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천성을 버리지를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천성을 버리기 어렵다. 요런 의미의 속담들. 재밌는 속담들이 많아요. 사실 고리쟁이 죽어도 버들깨지 물고 죽는다. 제 팔자 개 못 준다. 요게 이제 제 버릇 개 못 준다 하면 자기 버릇을 못 고친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고요. 제 팔자 개 못 준다. 야, 자기 팔자대로 사는구나.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 뭐 못 고치고 계속 맷돌이나 수선하고 있구나 라는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동영상에서 나왔었잖아요. 당시에 민중들이 상당히 좋아하던 재밌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감 한번 불러보소. 영감. 너무 짧아 못 쓰겠네. 영감하고 막 창 부르다. 너무 길어 못 쓰겠네. 이렇게 부르고 놀던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하이청으로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제 노래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이요. 나중에 학습활동에서 나오는데요. 영감하다가 이 부분이 또 영감님께서도 또 한번 똑같이 해요. 그쵸? 할멈하고 부르는. 자, 이 부분들 나중에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다 모든 부분이 또 구조적으로 또 반복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짧게 불렀다가 못 쓰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길게 불렀다. 못 쓰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대꾸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제 해학적인 또 과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꾸법도 쓰여져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영감 표현에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잡아봅시다. 자, 신하이청으로 한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쌤이 설명하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여기에 엄청난 고사성어들이 막 마구마구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썸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봅시다. 예. 자, 여기서부터는 전부 고사성어예요. 기산영수 별건고래 소부여여 따라갔나, 재석강명월에 이적선 따라갔나, 수동파 따라갔나. 좀 부분 나눠드릴게요. 자, 기산영수라는 곳에 소부 허유가 살고 있었어요. 자, 이때는 어느 때냐? 요순시대, 요임금이. 그때가 태평천하라고 하죠. 요순시대. 요임금이 나라 정치하다가 이 나라 이제 너무 정치도 잘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고 나는 좀 쉬러 가야겠다. 요임금이 누구를 찾아갔냐? 기산영수에 있는 허유를 찾아갔어요. 엄청 좋은 지명이었던 걸, 지명이에요, 지명. 엄청 좋은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별건곤이란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별천지예요. 그 좋은 곳에
허유가 있어서 허유, 내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네 라고 말을 했어요. 허유가 요임금의 그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 강물에 귀를 씻고 있었어요. 그때 소부가 나타나. 소부가 소 물을 먹이려고, 예, 허유 뭐 하고 있나? 아, 내가 너무 듣지 못할 말을 들어서 귀를 씻고 있네. 아니, 소부가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인가? 나라를 맡기겠다고? 세상에, 그 더러운 물에 내 소에 물을 먹일 수 없지 하고 저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고사성어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나 요임금이나 허유나 소부나 다 정치에 뜻이 없지요. 욕심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정치적 욕심도 다 버리고 정말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고사성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채석강 명월야야 이적선 따라간다. 여러분들 이태백이 아나요? 이태백.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중국 시인입니다. 이백이 채석강에 달 따러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자, 달을 따러 들어갔다. 예, 이백이라는 시인이 너무나 술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달을 두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에 이태백이 놀던 달 이런 가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인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시인 또 나옵니다. 자, 소동파라는 소식기 본명이고요.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소동파의 시 중에서 소동파의 시 적벽강이라는 아주 명시가 있어요. 아유, 글자를 틀리셨네요. 적벽강이라는 어떤 어마어마 적벽강이래요.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싹 지워주세요. 편집. 적벽부라는 명시가 있어요. 그 적벽부라는 시의 그 첫 구절이에요. 추야월 그쪽이. 자, 그런데 대단한 시입니다. 아주 멋진 거예요. 그때 그 달밤의 장면, 추야월이니까 그 달밤 장면. 자, 결국에는 그 고사성어와 한시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거 말고는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또 재미나는 게 뭐냐면요. 이 똑같은 구절이 춘향가에 나와요. 춘향가에서 이몽룡이가 나 이제 맨 첫 번째 부분에 춘향가에서 이몽룡이 나 좀 놀다 와야 되겠다 방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춘향이를 만나잖아요. 그 첫 번째 그 구절에 이 똑같은 말 나와요. 기산영수 별강군에 소부여도 놀았는데 채석강 명월하에 이적선도 놀았는데 적벽강 추야월에 소동파도 놀았는데. 자, 당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유행했던 판소리나 탈춤에는 이런 한자어들이 싹 등장합니다. 왜요? 양반 계층이 듣고 재밌으라고. 자, 그 다음 구절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우리 영감 찾으려고 1월산에서 하루 자고 이강경에서 이틀 자고. 자, 다 지명이니까 덜 의미가 없네요. 삼부여에서 사흘 자고 사법성에서 나흘 자고. 자, 이 모두 우리나라 지명들이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글자죠. 일원산에서 하루 자고, 이강경에서 이틀 자고, 삼부여에서 사흘 자고, 사법성에서 나흘 자고. 자, 이거 뭐다? 언어를 갖고 노는 것, 언어유희다. 같은 글자들이 좀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언어유희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삼국적 유현덕이 재간공명 찾으려고 삼고초려 하던 정성. 요거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삼국지에서 유비가 재갈공명 찾으려고 삼고초려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요거는 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유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재밌어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평민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양반들을 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어려우십니다. 만고의 성군이다. 누가? 주문왕께서. 주문왕이 강태공입니다. 태공망을 찾으려고 수양의 북쪽으로 갔던 정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아시나요?
그 주문왕이 강태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예언에 의해서 만나거든요. 자, 이거는 뭐 적어줄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주의 왕이 강태공을 만났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실제 사건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고사성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러네요. 즉,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찾으려고 엄청 정성을 들였던 그 내용. 아시겠죠?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네요. 초안지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삼국지는 많이들 읽어보는데 초안지는 요즘 만화로도 좀 나오는데 항저기가 범아부를 찾으려고 나고산 가던 정성 이거를 알아들으시는 유식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여기 초안지에 보면은 항우가 있잖아요. 항우가 등장하죠. 이 항우가 은근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한나라에 진 것 같아요. 범아부는 누구냐면 범증이에요. 자기의 그 책사.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범증을 나중에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한나라에서 그 계략으로 얘네들 갈라내는 건데 이 범증을 의심했을 때 범증이가 떠나요. 떠났을 때 어디까지 가? 나고산까지 가버린 거야. 그 범증 찾으려고 막 정성을 들이기는 했는데 범증은 결국 죽고 말죠. 자, 이것을 한 줄로 줄여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정성스럽게 당신을 찾았어요 라고 말할 때 요것을 딱 요약해서 이정성 저정성 다 부려서 강산천리 다 다녀도 이렇게 요약해 올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결국에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찾았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자, 등장인물의 대사 속에 어려운 한자어와 고사성어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의 향유층이 누구였을까? 아시겠죠? 자, 이 작품의 향유층이 누구였을까? 즉, 중인도 포함돼요. 중인과 양반층이라는 거. 이 작품의 향유층이 중인이라든가 양반계층에 걸쳐서 전부 다 평민들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고사성어가 포함되어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또 언어의 양면성. 비속어나 이런 평민들이나 쓸만한 아주 속스러운 그런 말들도 쓰면서 이렇게 양반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한자어도 마구마구 쓰는 것. 향유계층이 두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판소리와 탈춤 모두 다 해당해요. 자, 이렇게 영감을 찾아보고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나가버리십니다. 예, 요 장면도 좀 재밌잖아요. 일단은 퇴장이 너무 쉬워요. 왜? 그냥 거기가 무대가 대단한 무대가 아니야. 사람들이 빙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냥 관객 뒤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그냥 퇴장이야. 자, 그때 퇴장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춤과 음악이다. 그냥 춤추고 나가버리면 끝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기서 춤과 음악의 기능. 자, 춤과 음악의 기능. 자, 일단은 이 분위기 조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흥이 나잖아요.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하죠. 이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알려줘요. 등장할 때도 국거리 장단이었죠. 그리고 퇴장할 때도 국거리 장단이었어요. 그렇죠? 네, 물론 뭐 국거리 장단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춤과 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등장인물의 등장 퇴장을 알려주는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장면마다 어떻게 된다? 한 장면이다, 두 장면이다. 이렇게 장면이 이제 독립되는 거죠. 그래서 장면의 독립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춤과 음악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쫙
음악 들리다가 등장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왜? 이 사람은 춤추면서 퇴장하고 한 사람은 그 춤에 맞춰하고 등장하고. 자, 영감의 복장은 되게 재밌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사연이 있더라고. 이상한 관 쓰고 회색빛 나는 장삼을 입고, 이 회색빛 나는 장삼은 뭐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여기 보세요. 이거 누가 입는 옷이에요? 스님이 입는 옷이잖아요. 네. 이 전체적인 봉산탈춤의 당시에 그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중이나 그 스님들이 일단은 좀 많이 타락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어떤 여승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놀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스님 옷 하나 걸쳐 입고 뛰어왔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 불교를 약간 풍자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회색빛 나는 장삼을 입고 한 손에 부채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 관은 이렇게 개털 모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등장은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희극적인 어떤 그런 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자, 쉬. 여러분들 아까 미알 할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등장해요. 이분은 여기서 자기가 그 음악을 멈춘다? 영감님은 거기에서 등장하실 때 이 쉬 하고 있잖아요. 이 쉬의 역할? 요거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악공의 음악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니까 자 여기 봐 이런 거잖아요. 분위기 환기를 시켜주죠. 자, 이 쉬하는 이런 역할들은 이 영감만 쓰는 게 아니라 육과장에서 양반춤에서 보면 말뚝이가 이 역할들을 합니다. 쉬하고 음악 딱 멈추게 하고 자기 이야기 탁 하는. 자, 여기서는 영감님께서 하셨고요. 정처 없이 왔더니 풍악소리 낭자하니 참 좋긴 좋구나. 이 낭자하다는 것은 왁자지껄하다 라는 뜻이에요. 풍악소리 듣고 보니 우리 할멈 생각 간절하구나. 우리 할멈이 본시 무당이라. 우리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풍악소리 반겨 듣고 여기로 지나가는지 몰라. 자, 요게 그렇다면 이 풍악소리가 미알과 영감이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겠죠. 자,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결국에 풍악소리 때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이거 구조가 너무 똑같이 반복되죠? 니시오. 흐름한 할멈을 잃고 찾아다니는데 혹시 이리로 갔는지 모르겠소. 할멈은 어찌렵었나? 고향에 난리가 났소. 자, 미알과 악공의 대화하고 이 대화 내용이 대화의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죠. 봉고양은 어디 매와? 전라도 제주 막막골이세. 자, 쭉 모색을 뎁세.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될까요? 네,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요 부분,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쭉 갑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요 날개지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다가 정리해 주려고요. 자, 이 유사한 대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 이 효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시키는가? 우리 반복되는 건 뭐 누가 봐도 다 보인단 말이야. 자, 첫 번째. 이거는 정말 외우기 편해. 그렇지 않아? 악공도 대사가 편하고 악공도 또 미알 영감도 이게 전부 다 외우기가 편하겠죠. 대사
구조가 정말 쉽겠죠. 이 봉산탈춤 한 사람이 연기하고 끝났을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이 그 탈 쓰고 그때 똑같이 했을 거야. 자, 이것은 구비전승. 말이 좀 어렵네요. 예.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단 말이야. 이거 누가 대사 써가지고 이거 외워가지고 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연기하는 거, 탈춤 연기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했어. 왜? 쉬워서. 외우기 편해서. 극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 여러분들 이 구비전승이 아주 유리해져요. 이거 개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그 콘서트 잘 모르실 텐데 개그 프로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구조가 똑같아. 내용만 살짝 달라. 그런데 그 방식이 똑같잖아. 내용과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게 구비전승을 유리하게 해. 또 한 가지, 이게 더 재밌어. 그렇지 않니? 극적 흥미를 유발. 이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극적인 효과가 더 커져요. 자,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 분석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여기에도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복습입니다. 난간이마의 주객턱. 어디 조금 다른 거는 뭐냐? 상통. 이 얼굴이 깨진 바가지 같대. 그리고 미알은 할멈은 뭐 부채 들고 방울 들었다.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석자 세치 더 키가 더 작아. 103cm도 안 돼. 이제 100cm짜리야. 자, 요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뭐 좀 정리할까요? 인물을 희화화 시켰죠. 표현 방법, 열거와 과장. 이 정도? 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등 넘어 구타러 갔습네. 아이고, 그놈의 할멈 항상 구타러만 다녀. 여기에 만약에 속담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라고 한다고? 고리쟁이가 죽어도 버들깨지 물고 죽는다더니 그놈의 할멈 항상 구타러만 다녀. 제 팔자 개못 준다더니 그놈의 할멈 항상 구타러만 다녀. 이런 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직업적으로 했던 일이 어떤 습관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사람은 항상 굿만 하러 다닌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르는 장면. 이 장면을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기억할 수 있죠. 할멈 하고 부르던,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던 이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가르치니까 너무 재밌네요. 자, 미알 노래를 그대로 쓰고 있죠. 채석강 명월의 이적선을 따라갔나, 적벽강 추야월의 소동파 따라갔나, 줄줄줄줄줄 임금 너무 보고 싶어. 약간 다른 표현이 있어. 약간 다른 표현이니까 요거라도 좀 가르쳐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7년 대한 가뭄날에 빗발같이 보고 지고 9년 홍수 대홍수에 햇발같이 보고 지고. 오호호호. 요거라도 좀 가르쳐 보아야겠어요. 가르칠 것이 너무 없네요. 자, 7년 대한 가뭄날. 이 중국 때 그 7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됐었대요. 7년 가뭄이에요. 7년 대한이라고 그래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그 가뭄이 엄청난 가뭄에 비가 왔다면 정말 너무 반갑겠죠. 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이다 라는 어떤 강조겠죠. (7년) 대한 가뭄날의 빗발같이, 비유법이기도 하고요. 9년 홍수 대홍수에, 실제로 중국 그때에 그 9년 홍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엄청나네요. 9년 대홍수. 그때 햇발같이, 그때 빛이 난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춤과 음악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아시죠? 네, 그 부분 나옵니다. 국거리로 춤을 추면서 한쪽으로 가면은 미알이 그 다음에 다시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전환이 너무 자유롭죠. 너무 편해요. 요즘 같으면, 현대극 같으면 여러 사람 막 같이 나와가지고 막 불 끄고 그 깜깜한 곳에서 막 무대 장치 바꾸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런 게 아예 필요가 없지.
얼마나 편하니? 자, 그 다음에 미알이 노래 부르면서 등장하십니다. 절절 절시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자, 이런 여운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화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쓰던 여운구들입니다. 자, 요 부분요. 그 누가 나를 찾나 절절절시고 누가 날 찾나 이태백이 술 먹자고 나를 찾나 아까 등장했던 인물인 거 아시겠어요? 그 시인 이백 술 진짜 좋아했대요. 그래서 채석강에서 달 따라가겠다고 그 강물로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술 마시고 힘들었겠죠. 자, 상산사호 내노인이 바둑두자고 나를 찾나. 이 상산사호는 누구냐면요. 그 중국의 진시황 시절에 그 상산에 들어가가지고 4명의 사람들이 그 상산에 숨은 거예요. 진시황 시절에. 상산에 피했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수양산 백이숙제 채미하자고 나를 찾나.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예. 우리나라 거니까 중요하지. 그치? 자, 수양대군 때 백이와 숙제가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그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수양대군 때. 그 이 두 분이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해서 그 야채만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풀만 먹었다. 채미라는 것은 풀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풀을 뜯어 먹음.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야채나 나물 같은 거 뜯어먹고 그러고 살아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날 찾나?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온갖 고사를 이용해서 굉장히 아는 중국 고사나 이렇게 한 우리나라 고사들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고사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그 미알 영감 두 사람 다 불렀던 노래에서 춘향가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있다고 했지. 이번 거는 판소리 수군가 구절하고 똑같아. 수군가에서 그 토끼가 부른 노래야. 누가 날 찾나? 그 자라가 토 선생을 막 찾고 있거든. 그때 날 찾는 이 없건만 누가 나를 찾나? 이태백이 술 먹자고 나를 찾나? 막 이러면서 토끼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등장해요. 아, 그러면 판소리하고 이 탈춤하고의 그 관련성 좀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학습 활동에서 좀 더 학습지 보면서 더 정리할게요. 자,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추며 다음과 같이 부르며 미알 쪽으로 간다. 이제 점점 이 두 사람이 만나네요. 얼씨구 절씨구 아주 잘 냈네요. 자, 이게 누군가 우리 영감 아닌가 하면서 이제 찾았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갑겠어요. 예, 두 사람만 못 찾았지 우리는 모두 다 찾았거든요. 지성이면 아이고 미안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제야 우리 영감을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있으실까요? 예, 지극한 정성 때문에 만났다. 자, 그 다음 또 뭐 혹시 이 표현 모르실까요? 천우신조? 네, 하늘이 도와서 만났다 이란 뜻입니다. 천우신조로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얼싸안고 춤이나 추어봄새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막 춤추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본다면 실제로 미알과 영감이 서로 헤어졌다 만났다는 얘기 말고는 있나요? 없어요. 자,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실제로 미알춤의 주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뒷부분의 내용 안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요. 누구 때문에? 여기서 나죠. 영감이 첩이 있어. 자기 첩이 용산 삼계 덜머리집이라고 나와.
자, 그 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둘이 싸우는 거지. 그치, 영감이 미아를 싫어해야 하는 게 이유가 없어. 그런데 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단 말을 들으면서 영감이 너랑 헤어지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첩이 있다는 것도 잘못인데다가 그런데 헤어지자!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 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뭐 자기 재산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격렬한데 그 격렬한 싸움 뭐 대단히 격렬했나요? 거기서 미알이 으악 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 싸움에서 미알이 결국에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우면서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남성의 횡포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그 사회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가족 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인가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남성의 횡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뒷부분 줄거리를 보지 않으면 미알춤의 주제는 파악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봉산탈춤 2차 시